성추행을 폭로한 현직 검사의 작은 외침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성범죄가 만연했던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이것이 나가서는 그 범죄행위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그 행위도 자제하게 되고. 서울여성노동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 내 성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은 2,734건입니다. 이 중 기소된 건은 단 14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의 특징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이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한 거 불능이었다라는 주장이 어차피 명시적 폭력이나 협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피해 발고가 된 부분이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입증이 실패함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다시 뭐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성폭력을 당하고도 숨죽여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 생존의 내일을 열기 위해 모인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의 비영리 범인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공기가 퍼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이 미투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경찰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은 상습죄 등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벌어진 성폭력은 법원의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난리 났잖아요. 여기 연극촌에 성추행 사건 때문에 사람도 많이 안 오겠네요. 그러면 그 이후로 주격하게 장사가 돼서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안 옵니다. 원래 뭐 밀양시에 사는 게 뭐 무슨 맛을 살아? 연극촌 있기 때문에 밀양시가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 말해서. 이거 뭐 이 난리지고 나서는 뭐 밀양 많이 죽었지 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연출가 이윤택 씨와 하용부 씨가 운영하던 밀양 연극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택 선생은 뭐 그 이후로는 뭐 여기 안 왔겠네요. 예, 원래 그 사람은 여기 잘 안 왔는데 바쁜 사람 여기 오니까 잘 안 와. 축제 때는 왔다 갔다 했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고. 이 주민으로서 좀 혹시 뭐 좀 어떠신가요? 안 좋지 아무래도 기분 나쁘지 뭐. 그럴 리가 있어요. 말하고도 안 친했으니까. 월산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윤택 씨 가족이 최근까지 거주했던 집인데요. 경황이 없었는지 쓰레기를 치울 틈도 없이 급하게 이사를 한 듯 보입니다. 미처 챙겨가지 못한 가전제품과 가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부부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왕노릇을 했던 이윤택은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이 그 유명한 황토방입니다. 피해를 당한 연극 배우들이 성폭력 장소로 지목한 곳이죠.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취재진들이 계속 다녀갔었나요? 계속 왔죠. 계속 뭐 이점 빌려 하면 오고 이점 빌려 하면 오고 뭐 이러니까. 말씀 듣기로는 이게 네. 단원들이 다 철수하셨다고 들었는데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냥 마지막에 남아 계신 분들인가요? 이제 정리하고 저희도 또 연극촌 뭐 저희도 그런 사실 부분은 충격이죠.
하루아침에 솔직히 연극하다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리니까 우리도 직업을 다 네, 다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도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요. 진짜 가방 들고 하나 와가지고 연극하려고 왔는데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정말 우리까지 이렇게 몰매를 맞아야 되나 그거죠 이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고 오도 가도 못하고 남아있는 단원들은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모양입니다. 이상한 연극 공동체를 만든 성폭력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반응이 왔어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문자 주세요.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입장을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취재 기간 내내 답이 없었습니다. 지자체 특색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된 밀양연극촌의 앞날이 궁금했습니다. 다큐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밀양연극촌 있잖아요. 윤택 선생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 3월 20일까지 정리하라고 이렇게 이제 공고를 보내놨거든요. 금방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관리 해지는 그 2월 실제로 그 계약 해지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밀양연극촌과 밀양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계약이 이제 파기된 상태인가요? 그렇지. 그 위반했기 때문에. 한 연극 영상학과 남자 교수 전체가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개강과 함께 대학가의 미투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요. 같은 학교라 창피했어요. 뭐 어떤 부분이 왜 창피하신가요? 같은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관습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창피하죠.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자한테는 막 안마시키고 이런 심부름 시키는 게 좀 같은 여자로서 입장이 좀 화나죠. 개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사건이 좀 터져가지고 당황스럽고 좀 약간 좀 대학이라는 곳에 그렇게 그 교수가 좀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요즘 같은 세대에 그런 게 조금 있다는 게 좀 충격이 좀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아직도 좀 남아있는 걸 듣고 충격을 저희는 지금 교수님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원래 교수님한테 배우기로 한 학생인데 갑자기 다 바뀌고 시간표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오기는 해도 5명의 전임 교수 중 남자 교수 3명과 강사 1명이 성추행에 연루됐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뭐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교수고 최근에 이제 논란된 교수 사무실 지금 방이 없는 모양이에요. 교수가 참석하고 없어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을 텐데요. 과 분위기는 뭐 어떤가요? 아니 그 남자 교수님들 다 지금 징계 받으셨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면 누가 수업은 누가 하세요? 강사분들 새로 다 위촉되셔가지고 수업 운영하고 있어요. 수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그냥 되고 계세요? 네, 몇 강좌 아직 위촉 안 된 그런 수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했는데도 학교와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실사 나온다고 들어가지고. 교육부에 실사 나오는 거는 교육부에 알아. 근데 이렇게 사진 막 찍으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업무 보는데요. 그렇죠? 네. 제 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데 학교는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사실조사를 하고요.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요청이 또 일어날 겁니다. 이런 그 성추행 관련 비위 사실이 어쨌든 사실인지 비밀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은 사직서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사직서를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럼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면 뭐 어떤 징계? 징계는요, 이제 오히려 사직서를 내는 것보다 더 아주 엄중한 징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임이면은 연금이 50%까지 못 받고 파면이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직장, 학교 내 성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 그리고 법제화되지 못한, 그래서 개별 사건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해자들이 똑같은 피해를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교인 대학에서 강사로 출발해 대우 교수로 13년간 강의를 했던 남정숙 전 교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했던 지난 시절이 그립지만 지금은 학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회의 시간에 녹취를 한 걸 갖고 그걸 증거물로 제시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서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로서의 품위 위반으로 저를 이제 그 해임의 근거로 삼으신 거죠. 저도 그걸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대우 교수였던 남정숙 전 교수는 프로젝트 대학원 설립을 위해 워크숍을 갔습니다. 강원도 평창. 워크숍 장소에서 남정숙 전 교수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그 가해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성추행이 시작이 됐어요. 한 11시나 12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딱 자는데 갑자기 누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몸을 뒤에서 완전히 밀착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 배를 만지고 막 온몸을 만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신 거예요. 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제가 이제 빨딱 일어나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님 이거 뭐 하시는 짓이냐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들이 막 따뜻해 막 이러고 꽉 안으시더라고요. 가지고 막 제가 벌떡 일어나고 다시 막 입을 제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라고, 이게 뭐 하시는 짓이냐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때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계신 거예요. 남정숙 전 교수는 대학원장의 성추행이 교수, 학생을 가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괴로웠던 것은 학생들 앞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이었다는데요. 제 제자기도 하지만 실무로 나가면 제 후배들인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저를 자꾸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몸을 만지고. 근데 그게 야외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뭐 바베큐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그래서 제 앞에 있는 네 친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학생들은 그러면 그 선생님이랑 나랑 무슨 살을 전에 만진 적이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살을 그런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딱 학생들 그 모습, 얼굴, 눈빛 이런 게 지금도 다 기억나요. 가지고 걔네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딱 땅을 파고 내가 그냥 지구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요 앞에 학생들만 들었는데 큰 소리로 얘들아 오늘 남 교수님하고 같이 잘 거니까 방을 따로 마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대에서도 그러고 소파에서도 그래. 소파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애들 보는 앞에서 저 무릎에 머리 베고 누워가지고 계속 만지고, 그런 데다가 MT에 가서 또 만지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피하겠어요, 안 피하겠어요? 그렇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죄송하고, 내가 정말 그런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친하다고 그렇게, 그건 엄청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저 진짜 무서웠어요.
공포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선생님 2번이나 그러고 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밤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네, 평창에서요. 거기도 연구원들 4명인가 같이 갔었잖아요. 예, 그건 죄송하고. 저는 그게 이제 찐한 농담으로, 장난으로 이제, 손잡고, 방잡고, 이런 것들은 아마 장난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거는 내가 할 말 없고. 예, 너무 상처인 거예요, 전부 다.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트라우마예요, 완전 트라우마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평창에서 마셔, 폭탄주하고.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내가 죽을 죄를 졌고.